한국이 일본처럼 30년 침체에 빠질 거다. 요즘 뉴스마다 이런 말 쏟아지죠? 틀렸습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일본은 부자가 된 후에 늙었어요. 버틸 돈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렸습니다. 1990년 도쿄 거품 붕괴 직전 일본 가계 부채는 GDP 대비 70%였어요. 지금 한국은요? 전세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105%입니다. 더 무서운 숫자 하나 더. 1990년 일본 출산율은 1.25포 7명이었어요. 지금 우리는요? 0.06명.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통장에 지금 3천만 원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 돈이 10년 뒤에도 같은 가치일까요?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가계 신용 통계를 보면요. 2025년 3분기 기준 가계부채가 1,896조 원입니다. 근데 이건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센 거예요. 전세 보증금이라는 숨은 빚까지 더하면 실제로는 2,300조 원이 넘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영희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33세 회사원이에요. 연봉 4,500만 원. 서울 외곽에 전세 2억 5천만 원, 대출 8천만 원 있습니다. 영희 씨는 매달 월급 받으면요. 대출이자 50만 원, 생활비 150만 원, 저축 50만 원. 딱 이렇게 쓰면 통장에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2026년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대입니다. 영희 씨 변동금리 대출이자가 월 50만 원이에요. 만약 앞으로 2년 안에 금리가 5%로 오르면요. 이자가 월 8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30만 원 더 나가는 거죠. 게다가 2년 뒤면 영희 씨 전세 만기예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면 영희 씨는 5천만 원을 더 구해야 해요. 보세요. 영희 씨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도 하고 있어요. 근데 시스템이 영희 씨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영희 씨 같은 30대 가구주가 전국에 약 450만 명입니다. 이 중 70%가 대출이 있어요. 그럼 315만 가구가 지금 영희 씨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 가지 시한폭탄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폭탄, 부동산 불패 신화의 종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한국부동산원 자료 기준으로 평균 30% 올랐어요. 영희 씨 친구 중에 2020년에 서울 아파트를 10억 원에 산 사람이 있어요. 2021년에는 13억 원이 됐죠. 2년 만에 3억 원이 오른 거예요. 영희 씨 연봉의 8배입니다. 그래서 영희 씨도 2022년에 결단을 내렸어요. 이러다 평생 못 사겠다 싶어서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강남 근처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가격은 12억 원, 대출은 8억 원. 근데요, 2023년부터 집값이 안 올라요. 2024년에는 11억 원으로 떨어졌어요. 2025년에는 10억 5천만 원, 2026년 지금은 9억 5천만 원입니다. 영희 씨는 12억 원에 샀는데 지금 시세는 9억 5천만 원이에요. 2억 5천만 원이 증발한 거죠. 근데 은행 빚은 여전히 8억 원입니다. 지금 영희 씨가 이 집을 팔면요. 9억 5천만 원에 팔아서 8억 원 갚으면 손에 1억 5천만 원만 남아요. 원래 영희 씨 돈 4억 원을 넣었는데 1억 5천만 원밖에 못 건지는 거예요. 2억 5천만 원 날린 겁니다. 1990년 일본이 딱 이랬어요. 1989년까지 도쿄 집값은 신이었어요. 절대 안 떨어진다고 믿었죠. 근데 1990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15년 동안 반토막이 났습니다. 두 번째 폭탄, 인구 소멸, 합계 출산율 0.06명.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2024년 출생아 수가 23만 명이에요. 30년 전인 1995년에는 72만 명이었습니다. 3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영희 씨가 지금 33세예요. 30년 뒤면 63세입니다. 2054년이죠. 그때 영희 씨가 9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팔려고 해요.
근데 2024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요. 2024년 생산 가능 인구는 지금보다 1200만 명 줄어듭니다. 집을 사줄 젊은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희 씨 아파트를 누가 9억 원에 사줄까요? 아무도 없어요. 6억 원에도 안 팔릴 수 있어요. 일본은 그나마 1억 2천만 인구로 버텼어요. 우리는 2070년이면 인구가 3,80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세 번째 폭탄, 좀비의 연회.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요. 2025년 기준 이자조차 못 갚는 한계기업 비율이 25%를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영희 씨가 다니는 회사도 사실은 좀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 매출은 5년째 그대로인데 은행에서 계속 만기 연장해 주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근데 속은 이미 썩었어요. 그래서 영희 씨 월급이 5년째 동결이에요. 승진도 없어요.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 빌린 돈 이자 갚기도 바빠서 직원한테 줄 돈이 없는 거죠. 1990년대 일본이 30년 침체에 빠진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망해야 할 기업을 정부가 계속 살려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그럼 영희 씨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게요. 시나리오 A. 아무것도 안 한 영희 2030년, 영희 씨는 37세예요. 금리는 여전히 4%대입니다. 영희 씨 아파트는 8억 원으로 떨어졌어요. 은행 빚은 아직 7억 5천만 원 남았고요. 매달 이자 60만 원 나가고 관리비 40만 원 나가면 월 100만 원이 고정 지출이에요. 월급에서 생활비 빼면 저축은 거의 못해요. 영희 씨 국민연금을 30년 넣으면 65세부터 매달 얼마 받을까요? 지금 기준으로는 월 130만 원 정도예요. 근데 2024년에도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요. 2025년이면 기금이 고갈됩니다. 영희 씨가 65세대는 해가 2056년이에요. 딱 1년 차이예요. 영희 씨는 30년 동안 9천만 원을 냈는데 받을 돈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시나리오 B. 준비한 영희야 하지만 영희 씨가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2026년 오늘부터 영희 씨가 세 가지를 실천해요. 첫째, 자산의 30%를 달러로 바꿔놨어요. 통장에 1,500만 원 있었는데 500만 원을 달러로 환전했습니다. 환율은 1,400원이에요. 2028년 환율이 1,600원으로 올랐어요. 영희 씨 달러 자산은 572만 원이 됐습니다. 72만 원이 저절로 불어났어요. 둘째, 영희 씨가 무리하게 산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2027년에 과감하게 정리했어요. 10억 원에 팔아서 8억 원 빚을 갚았습니다. 손해는 2억 원이에요. 아파요. 근데 참았어요. 그리고 5억 원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갔습니다. 대출은 3억 원만 받았어요. 매달 이자가 6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월 35만 원이 남는 거예요. 셋째, 영희 씨가 회사 퇴근하고 부업을 시작했어요. AI 툴을 배워서 프리랜서로 부업하니까 월 50만 원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이자 절감 35만 원, 부업 수입 50만 원을 합치면 월 85만 원이 더 남아요. 1년이면 1,020만 원입니다. 2030년까지 4년 동안 모으면 4,080만 원이에요. 여기에 달러 환차익 72만 원까지 더하면 4,152만 원입니다. 2030년 영희 씨는 시나리오 A의 영희보다 4천만 원이 더 많아요. 2040년이 되면요. 영희 씨는 47세예요. 14년 동안 매달 85만 원씩 모았어요. 총 1억 4,280만 원이 모였습니다. 게다가 영희 씨는 2035년에 3억 원짜리 대출을 다 갚았어요. 5억 원짜리 아파트가 온전히 영희 씨 거예요. 시나리오 A의 영희는 여전히 7억 원 빚에 허덕이는데 시나리오 B의 영희는 빚 없이 집도 있고 현금도 1억 4천만 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영희 씨처럼 되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빚부터 줄여라. 금리가 오를 때는 투자가 아니라 빚 갚기가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영희 씨 대출이 8천만 원이에요. 금리가 연 6%면 이자가 연 480만 원이에요.
매달 40만 원씩 원금을 갚으면 2년이면 960만 원 줄일 수 있어요. 원금이 7,040만 원으로 줄면 이자도 연 422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58만 원을 절약하는 거죠. 이 58만 원을 또 원금 상환했으면 눈덩이처럼 빚이 빨리 줄어요. 나는 대출이 3억 원인데? 그럼 매달 20만 원이라도 원금을 갚으세요. 이자만 내지 마세요. 이자만 내면 평생 노예예요. 두 번째, 원화만 믿지 마라.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달러는 항상 방패막이 돼줬어요. 영희 씨 저축 1,500만 원 있으면 500만 원만 달러로 바꿔놓으세요. 은행 앱에서 5분이면 할 수 있어요. 환율이 1,400원일 때 500만 원을 달러로 바꾸면 3,571달러예요. 만약 환율이 1,600원으로 오르면 이게 571만 원이 돼요. 71만 원 수익입니다. 반대로 환율이 1,200원으로 떨어지면요. 그럼 428만 원이 돼요. 72만 원 손해죠. 근데 그때는 한국 경제가 좋아진 거예요. 영희 씨 월급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어느 쪽이든 영희 씨는 손해보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해지예요. 세 번째, 나한테 투자하라. 2030년 이후 한국은 일할 사람이 부족한 나라가 됩니다. 대체 불가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올라요. 영희 씨가 지금 하는 일을 AI가 대체할 수 있나요? 만약 대체할 수 있다면 위험해요. 근데 영희 씨가 AI를 다루는 능력을 가지면요. 영희 씨는 AI 시대에도 살아남아요. 회사 망해도 살아남을 개인기를 만드세요. 영어 공부, AI 툴 학습, 자격증 취득, 뭐든 좋아요. 매달 20만 원씩 자기 개발에 투자하세요. 1년이면 240만 원이에요. 이 240만 원이 10년 뒤 영희 씨 연봉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려줄 수 있어요. 연 2천만 원 더 버는 거죠. 5년이면 1억 원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영희 씨는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면 딱 4가지만 하세요. 첫째, 내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은행 앱 열어서 대출 잔액, 이자율, 만기를 확인하세요. 모르면 대응할 수 없어요. 둘째, 통장 돈의 30%를 달러로 바꾸세요. 1,500만 원 있으면 500만 원만 달러로 바꿔놓으세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보험이에요. 셋째, 원금 상환 계획을 세우세요. 매달 얼마씩 갚을 건지 계획 쓰세요. 월 10만 원이라도 원금을 갚기 시작하면 심리적으로 훨씬 편해집니다. 넷째, 부업이나 자기계발 한 가지를 시작하세요. AI 공부든 영어 공부든 자격증이든 뭐든 좋아요. 오늘 강의 하나를 신청하세요. 이 4가지만 오늘 하세요. 그럼 영희 씨는 시나리오 B의 영희가 될 수 있어요. 2026년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1990년 일본처럼 30년 침체로 갈 수도 있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어요. 차이는 준비에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숫자가 매일 경고음을 울리고 있어요. 가계부채, 출산율, 부동산 가격, 모든 지표가 빨간불입니다. 근데 이 경고음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과 무시하는 사람의 10년 뒤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2026년 생존 지도의 작은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 경제 최대 위험 신호가 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통찰이 다른 구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